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역 리스크 관리론 제10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휴무의 공휴일인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통해서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일반적인 소위 보험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그리고 어 해상보험과 관련한 그 다양한 법령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해상보험과 관련된 뭐 일반적인 개요 정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해상 보험, 이게 뭐 적하보험일 수도 있고 선박보험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해상보험에서 어떠한 그 위험들을 보험에서 커버를 하는지, 이런 사항들, 그리고 어 그 해상 보험에서 여러 가지 인제 그 어떤 손해를 보상해 주는 그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종의 조금 보험과 관련된 개요 부분이라고 좀 할 수밖에 있는데요. 일단 해상보험 계약의 형식, 이러한 사항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 계약의 성립은 정확하게 어떤 그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무역에서도 그 오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물품을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수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수출 오퍼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러이러한 물품을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정해진 그러한 조건으로 수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수입 오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상보험 계약도 일단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정해져 있는 그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 어떤 서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화라든가 아니면 구두로 하든지, 이 소위 이 절차상으로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보험 계약이 역시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해상보험 계약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뭐 생명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었지만, 일단 그 보험회사에 정해진 그러한 형식에 의해서 소위 뭐 설계사든 이러한 그 그러니까 형식을 따라서 그 청약을 하게 되고, 그 청약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지사항이라는 게 있죠. 내가 병력이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고지를 한 사항을 살펴보고, 그 조건을 승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보험회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21조에서도 그 해상보험 계약은 보험증권의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보험자의 청약이 보험자에 의해서 승낙된 때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 계약과 마찬가지로 해상보험 계약의 경우에도 그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청약은 예, 소위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그런 피보험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는 이제 보험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승낙한 때 성립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 682조에서는
보험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이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정한 보험 금액 아니면 뭐 다른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상법에서 소위 보험료를 지급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어 일종의 보험 계약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계약의 완전한 성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그 보험, 뭐 손해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 이럴 경우에는 어 국내법만 거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험료를 지급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그런데 어떤 서류상으로 양자가 다 합의를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계약 자체는 성립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영국 해상보험법을 대부분 준거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의 지불과 관계없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어, 해상보험 계약 자체가 성립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상보험 계약을 이제 청약을 할 때에 청약서에 주로 이제 포함되는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피보험자와 보험 청약자, 물론 피보험자가 소위 어, 보험 계약자와는 좀 차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어떤 뭐 수출업체가 한다고 할지라도 뭐 수익자가 소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소위 피보험자인데 수입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험 계약 청약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보험 조건, 어떠한 위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보상해 줄 것이냐라는 그러한 소위 보험 조건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 새로 소위 신협회 약관이라고 하는 ICC ABC 클로즈 약관의 기준을 한다고 하면 CIF 거래 조건의 경우에는 ICC C 조건, 사실 이제 이 C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 사고에 의해서 어, 화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 소위 보상해 주는 범위가 가장 좁은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ICC A 약관의 경우에는 A 조건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대부분의 위험에 의해서 어, 적하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해주는 소위 그 범위가 가장 넓은 그러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ICC A, B, C 조건들이 사용하는 것이 현재는 일반적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AR, 소위 All Risk, 그다음에 WA, With Average, 그리고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굳이 사용을 원한다고 하면 이러한 조건들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거의 잘 사용이 되지 않는 분야라고 조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새로운 약관 ICC ABC 가 1983년 3년도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all risk with average, free from particular average라는 조건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소위 로이즈의 보험증권, 보험약관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소위 보험 조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중에서 또 이제 우리가 보험 금액이 있겠죠. 통상적으로 상업성장 금액의 110%로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 화물의 명세와 수송 구간과 수송 방법, 출발항부터 목적항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송장 번호, 그리고 보험금 지급지와 보험사고 통지처, 그리고 소위 청약자의 어떤 서명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보험계약 청약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 계약의 소위 이제 어떠한 위험들에 대해서 보상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기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협회 적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나와 있는 분손 부담 부조건, free from particular average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도 있고, 그다음에 with average라고 하는 소위 단독 훼손에 대한 보상, 그리고 all risk에서 전 위험 담보 조건이라는 그 세 가지 형태의 그 기본 조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협회 적하 약관에서는 ICCA, ICCB, ICCC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CCA가 소위 포괄 책임주의라고 해서 어떤 전체적인 위험에 대해서 모두 다 소위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ICCB와 C의 경우에는 소위 열거되어 있는 그러한 위험으로 인한 사고로 화물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에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열거 책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CC는 가장 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가 가장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언급한 그러한 기본적인 위험 담보 조건, 그러니까 어떠한 위험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냐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화물의 특수성이라든가 그리고 운송 구간의 어떤 일부 특수성 이런 것들이 반영을 해서 특수한 조건들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가 되어 있는 담보 조건들이 이제 부가 위험 담보 조건으로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난이라든가 발화, 불착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겠다라고 하면 TPND라고 하는 그러한 부가 조건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제 부가 위험 담보 조건을
하는 것은 어떤 화물의 특성 아니면 운송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들을 볼 때에 그 기본적인 조건에서 어 그 전체를 다 하지 않고 뭐 일부의 소위 뭐 ICC B나 C 이러한 열거되어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만 커버를 하는 그러한 조건에 더해서 그거에 더해서 특수하게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에 이러한 조건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모든 리스크에 대해서 all 리스크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그러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열거 책임주의 소위 ICC-C라든가 이러한 보험에 가입을 하고 화물의 어떤 특수성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어 위험들을 이런 부가적인 위험 담보 조건들을 추가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 반드시 뭐 all risk라고 하는 그러한 보험만이 최적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담수 손해는 비라든가 이러한 뭐 물에 의해서 추가적인 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 그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투하라든가 가판유실 이러한 조건도 있겠고, 또 유류라든가 어떤 다른 화학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 접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해주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겠습니다. 누선과 중량 부족의 경우에는 리퀴지 쇼티지라고 해서 그 중간에 어떤 중량에서의 그 변화가 있을 때에 보상해주는 그러한 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습손과 열손의 경우에는 그 너무 춥거나 아니면은 그 너무 더워서 발생하는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파손 그리고 쥐나 벌레에 의한 손해 이런 것들도 보상해주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곰팡이 손이 있겠고요. 또 갈고리에 의한 손해 중에 뭐 물건을 손적하거나 어떤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갈고리에 의해서 손해가 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위 그 보상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녹 발생에 대한 보험, 소위 녹손이 있겠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뭐 들어간다거나 찢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물리적인 변형 이런 것에 대한 소위 곡손, 그리고 다른 물질에 의해서 그 오염이 된 소위 오손, 그리고 자연 발화, 이런 내용들이 일종의 부가적인 담보 위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상적으로 어떤 A부터 B까지 그 A 항구부터 B 항구까지 보통의 경우에 보험이 이제 커버가 되는데 어, 실질적으로 그 내륙 소위 어, 내륙 운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운송이 되겠죠. 그리고 그 창고에 보관하는 데까지도 계속해서 이러한 그 소위 보험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소위 확장 담보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륙 운송까지도 커버하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해상 운송을 하고 또 내륙 운송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내륙 운송까지도 계속해서 보험이 유효하게 그 연장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내륙 보관 확장 담보 조건이라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창고에 보관하는 동안에도 어, 소위 보험이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더 추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어떤 특수한 화물에 대해서 그 특수한 그 소위 특별 약관 같은 것을 또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판적 약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운송 계약상에서는 그 선박의 어떤 선착 내에다가 물건을 적재하는 그런 조건인데 만약에 이제 갑판에 이것이 적재가 될 경우에는 보험 조건이 자동적으로 그 옛날에 프리 프롬 파티큘러 에버지와 앞에서 소위 그 특수한 부가 담보 조건에 대한 KWOB로 변경되는 그러한 조건들이 이제 또 부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담보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물건이 이제 일종의 뭐 약간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 손상이 있지만 우리가 관세 그러니까 세관에서 통관을 할 때는 정상적인 금액 비록 손상이 있었지만 그 화물에 대해서 정상적인 금액, 상업송장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관세가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화물이 손상이 되면 정상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종의 뭐 손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 관세 담보 약관이 되겠습니다. 어, 이 통관 거부 위험 담보 약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품질 검사를 하게 되죠. 뭐 이게 어떠한 소위 품질 인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면 통관 시에 일종의 품질 검사라든가 어떤 위생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받게 되는데 그 통관을 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불합격하게 되면은 사실 통관이 안 되거나 뭐 폐기 처분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품질 검사 통관에서 불합격될 경우에 받는 손실 이것을 보상하는 조건이 이제 통관 거부 위험 담보 약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손해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산지가 포장된 후 그리고 선적 이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러한 것이 원산지 손해약관이 되겠고요. 협회 대체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류 같은 걸 수입할 경우에 손상이 돼서 그 손상 부분의 수리비라든가 대체 비용 이런 것들을 보상받는 것이 협회 대체약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 상표약관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제품을 수입을 했는데 여러 라벨이라든가 어떤 상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그러한 약관이 이제 상표 약관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 창고 특별 약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식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냉동 설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냉동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해 주는 것이 이제 이 두 가지 종류의 에, 냉동 창고 보관 특별 약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리프리저레이팅 머시너리 클로스의 경우에는 냉동기가 고장이 나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그러한 약관이 되겠고
그 리프리저레이팅 카고 클로스의 경우에는 냉동기가 24시간 이상 고장으로 발생한 그런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약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품이 그 냉동 시설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일 경우에는 만약에 냉동기가 한 뭐 10시간 정도 고장이 났는데도 손상이 났다. 그러면 그럴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RMC라는 그러한 특별 약관을 가입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뭐 냉동기가 고장 난다고 하더라도 24시간 동안은 별 문제가 없이 손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한 물품이라고 하면 RCC 조건으로 리프레팅 머시너리 아니 리프레팅 카고 클로스의 조건으로서 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험, 소위 손해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일종의 그 자기 부담금이라는 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해상보험의 경우에도 그러한 제도를 역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손해 면책이나 공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소손해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뭐 일정 비율, 그러니까 5% 이상, 우리 화물의 5% 이상 손실이 났을 경우에 그 손해난 것을 전체를 다 보상해주는 그런 조건들이 이제 이 프랜차이즈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금액을 정해서 우리가 CIF 밸류가 지금 현재 뭐 10만 불인데, 이 중에서 뭐 5천 불 이상의 손해가 발생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5천 불 미만으로 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예 보상을 해주지 않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일정한 비율을 따진다고 하면 0.5%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비율로 표시가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됐을 경우에 이 프랜차이즈 경우에는 그 이상에 넘어갔을 경우에 한해서만 손해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5%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서는 뭐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고 일정한 비율로 정할 수도 있는데, 그 일정한 비율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 5%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3%를 할 수도 있고 1%를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보험료가 더 많이 부담이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액세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일정한 비율을 초과를 했을 경우에 그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일정한 금액이나 일정한 비율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만, 액세스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런데 그 만약에 우리가 10만 불의 그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0,000불 정도의 손해가 났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액세스 금액은 5,000불로 되어 있다고 하면 10,000불의 손해가 났지만 5,000불, 그러니까 5,000불은 공제를 하고 나머지 5,000불에 대한 손해만
보상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액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세스와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그것도 이제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상보험, 그러니까 적하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조건, 그 소위 위험에 대한 커버를 하는 기본적인 조건과 그리고 화물에 따라서 특수한 위험들에 대해서 커버하는 조건들, 그리고 소위 확장 담보 조건이라 해서 운송을 이제 창고까지 할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보험이 커버하는 부분을 창고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내륙 운송까지 내륙 수로 운송, 내륙 운송까지 같이 다 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손해가 발생하는 뭐 부문들, 이것이 이제 관세상, 세관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상표라든가 이런 소위 아니면 냉동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소위 약관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손해 면책과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된다,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상보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게 그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그러한 사유가 있고, 보험 계약이 소멸되는 그러한 사유가 있겠습니다. 보험 계약 무효 사유의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가 소위 보험 계약 중요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물론 그 소위 청약을 할 때의 화물들에 대한 일종의 고지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 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 일단 보험 계약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소위 무효가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 보험 계약의 중요 내용을 알리지 않는 것은 뭐 반드시 보험 소위 청약자, 그 물건을 소위 물건의 주인이 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험회사가 소위 보험 계약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기본적인 보험 조건이 이러하다라는 것도 알리지 않았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그러한 내용들, 우리가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떠한 위험들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냐라는 것을 정해놓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험사가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그것도 이제 일종의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계약 사유는 무조건 어떤 그 소위 보험 청약자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에게도 책임이 있어도 역시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 결여의 불고지. 그러니까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위법 손해의 부분. 그러니까 어, 일종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을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 그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이럴 경우에도 그러한 위법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부호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피보험 이익의 결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보험에 가입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 그러니까 어, 보험에서 그것을 커버할 그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무효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의 소멸 사유로서는 어떤 물건 자체가 없어졌다거나 그 보험 계약 대상물 자체가 없어졌다거나 보험 기간이 만료된다거나 또는 위험 자체가 다 제거가 됐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보험 계약이 소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 계약의 해지는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로서는 고지 의무 위반과 통지 의무 위반 그리고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그 위험 유지 의무가 위반됐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보험 계약자 소위 이제 보험에 가입한 그 계약자는 보험 사고 발생 전에 임의 해지된 경우 그리고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해상 보험 위험에 대해서 어떠한 위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커버가 되는지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상 위험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위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음, 여기서의 위험은 그런 리스크가 아니고 소위 이제 페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페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해상 사고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확률적인 그런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 페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 소위 뭐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은 뭐 폭풍우라든가 뭐 아니면 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뭐 화재 이런 것들도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페릴의 정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해에 기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해와 관련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해상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 어, 그 화물에 아니면 뭐 선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손상이 됐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뭐 멸실됐을 경우에 그것을 그러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이제 보험이기 때문에 어, 그 공중에서 발생하는 위험 이런 것들이 어, 그 해상 보험의 어떤 대상으로서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영국 해상보험법상에서는 그 항해에 기인을 해야 되고 항해의 부수에서 발생되는
사고 위험이다.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서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어, 그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그 사고 위험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법에서는 그러한 소위 이 페릴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고 다만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상 위험이라는 것의 요건은 위험이 이제 손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비불가항력성 꼭 불가항력이라는 성질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 비장래성 그리고 적법성 한정성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위험 발생의 우연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해상 위험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상 위험의 경우에는 해상 고유한 위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항해와 관련해서 내수라든가 아니면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뭐 하역하는 과정에서의 그 하역하는 장비의 부실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이런 것도 그 해상 사고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 위험의 경우에는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게 있고 앞에서 그 언급했다시피 이게 이제 육상에서라든가 내수로에서의 그런 위험까지도 커버를 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상 고유의 위험은 일단 뭐 침몰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침몰의 경우에는 어, 구조가 불가능한 어떤 심몰이라는 것이 있고 또 얕은 바다에 그 침몰된 그러한 소위 천몰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몰의 경우에는 일단 물건을 아니면 뭐 선박을 다 이렇게 구조를 한다는 게 거의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가 다 손실이 났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 천물 얕은 물에 이제 그 빠져 있는 그런 경우에는 소위 위부라는 것의 그런 행위에 의해서 추정 전선으로 인정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이 침몰의 경우에 일단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그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 만약에 선박에 초과 적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선박이 근본적으로 그 항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의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보험에서 커버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만약에 초과 적재에 의해서 선박이 침몰했다거나 아니면 선박의 상태가 소위 항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소위 내항성이라고 하는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으로 때문에 침몰을 했다고 하면 그것까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암초라든가 아니면 견고한 물체에
선박이 얹혀서 일정 기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좌초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촉초라고 하는 것은 뭐 암초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모래 바닥 모래바닥 이런 데 접속을 해서 잠시 항행을 못하다가 다시 항진하는 힘에 의해서 저절로 이제 탈출하는 그러한 정도의 접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초의 경우에는 해상 고유의 위험이 아니다. 교사라고 하는 것은 모래나 지륵 같은 그러한 견고하지는 않은 물체에 걸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진퇴가 불가능한 상태, 이것이 이제 교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촉초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닿지만 예, 탈출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교사의 경우에는 탈출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소위 협의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하고 선박 간, 소위 움직이는 것 간의 충돌, 이런 것들이 어, 그 충돌이라는 개념의 좀 좁은 범위의 충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선박과 다른 고정물체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뭐 고정물체가 아니라도 어떤 난파물이라든가 빙산 이런 것과의 물체, 그런 것과의 접촉, 직접적인 접촉을 갖다가 이제 그 넓은 의미의 충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복은 배의 횡방향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뒤집어지는 현상이 이제 전복이 되겠습니다. 전에 미국의 그 글로비스 선박이 그 자동차 운반선인데, 이것이 이제 옆으로 쓰러진 경우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 그 선박 자체는 위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종의 천몰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소위 전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완전히 지금 이제 그 선박을 해체해서 뭐 이제 제거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다 해상 위험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파의 이례적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심한 바람과 험한 물결 이런 것들이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풍파의 이례적인 작용이 되겠습니다. 악천후, 위험을 동반한 천둥이나 번개, 강한 바람, 태풍, 난기류, 열대적 기압, 강한 우박 이런 것들이 이제 악천후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이 일종의 해상의 어떤 고유한 위험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의 고유한 위험은 아니지만 해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파이어라는 것이 뭐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어떤 선박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화재들이 있겠고, 화재의 경우에는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상해주는 그러한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자연 발화 또는 그 물건의 어떤 고유한 성질이라든가 하자 이런 것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염에 의한 소실, 뭐 화재 연기나 열에 의한 손해, 소화 주수에 의한 손해, 폭발 낙뢰 등은 동종 제한의 원칙에 따라서 화재와 함께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 물을 뿌린다거나 해서 발생한 손해 이런 것들도 일단 그 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물건에만 발생을 했다. 한 사람의 물건만 화재에 의해서 손실이 되고 그 한 화주의 물건 중에서 일부는 소위 어,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뿌려서 발생한 손해다라고 하면 이 물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 물을 뿌려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일종의 공동훼손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겠습니까? 화재가 나서 화재에 의해서 타서 없어진 부분의 경우에는 소위 이제 단독 훼손이 되겠죠. 단독 훼손이 되겠고, 그런데 물을 뿌려서 옆에 그 실려 있는 그러한 물건들까지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물을 뿌려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소위 공동훼손, 전체의 화주들이 그 배에 실려 있는 전체의 화주들이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손해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투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실려 있는 물건들을 버리는 그런 것이 이제 투하가 되겠고, 그런데 그 화물의 어떤 부패, 그리고 화물 고유의 어떤 그 이상, 이런 것 때문에 해당되는 물건을 투하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처음에 그러한 물품들을 선적을 할 때에 그 부패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물품이라고 하면 뭐 냉동이라든가 이런 설비들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뭐 처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운송 설비 자체가 좀 불량이라 아니면은 뭐그 적절하게 그 적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 화물의 어떤 부패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체의 어떤 고유한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투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 그 선장이나 선원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뭐 어떤 훔치거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 비록 의도적으로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라는 것이 이 해상보험에서의 기본적인 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이런 것은 이러한 그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 같은 것들은 어, 소위 어떻게 보면 운송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운송을 담당하는 그러한 인력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일종의 헤이그 규칙에서 이런 이제 국제 규칙에서는 그 소위 운송인에 대한 면책, 그러니까 운송하는 뭐 선주라든가 운송회사에 책임이 되지 않는 그러한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면책 사항으로서 소위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 이런 것들이 그 헤이그 규칙에서의 운송인의 면책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어, 해상 보험에서 커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적 행위라든가 소위 표도라고 하는 공해상에서
선원이라든가 여기에 사적인 목적을 이루는 모든 불법 폭력, 억류, 약탈 행위에 대해서도 다 이제 보험으로 보험 그러니까 해상 위험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경우에도 해상 위험으로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 해상 위험 중에서 이 강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모든 위험 ICCA 기본 조건에서는 어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만 ICC-B와 C에서는 이 강도가 소위 부보 위험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ICC-C와 ICC-B에서 보험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 부가 조건, 부가 담보 조건 이런 것들에 추가적으로 그 부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 해상 위험은 아니지만 소위 그 해상 전체 이 위험에 속하는 것으로서 또 이제 전쟁 위험이 있겠습니다. 전쟁 위험은 군함은 전시 중 군함에 의해서 어떤 손해가 났을 경우가 이제 워십이라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외적의 경우에는 육지, 해상, 공중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적대 행위를 외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격이라고 하는 용어는 전시에 전쟁 중에 선박이나 화물의 소유자로부터 일체의 소유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선박을 갑자기 공격하는 행위, 이것이 이제 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 위험에 대해서도 그 해상 위험, 해상 보험에서 그 보상을 해줄 위험 중에 에, 위험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포획 위험, 이것도 이제 전쟁 위험에 속하는 그러한 종류로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이 포획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화물을 몰수하는 행위, 특히 이제 교전국이 적이나 중립국의 선박이나 화물을 몰수하는 것, 이것이 이제 포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 탈취는 의심 물질 검문을 위해서 항해를 정지시키거나 특정 항구에 입항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해상 탈취가 되겠고요. 어, 납포는 적의 선박이나 화물을 일시적으로 포획자의 권력 밑에 두는 행위, 이것이 납포고, 그리고 군왕 군주 국민의 강요, 억지, 억류, 이것은 출항금지라든가 입항금지, 양육금지, 봉쇄 등 그 인력과 화물의 이동을 일부 또는 전부 정지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행위들을 이 크게 전쟁 위험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에서 그 수에즈 운하를 막다가 이제 막는 사고가 발생한 그린 에버그린 호의 경우 선박에 대해서 그 이집트 정부가 일종의 억류를 시키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러한 보험금, 그러니까 발생한 손해를 그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선박을 억류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전쟁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일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MIA 영국 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위 해상 위험의 종류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기타 일체의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열거된 위험의 종류나 기타의 의미들이 동종 제한의 원칙에 따라 같은 것을 가져들는 의미니까 앞에
그 언급해 있는 그 종류와 같은 위험, 뭐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위험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열거되어 있는 해상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sinking, 소위 좌초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쟁 위험, 이런 것들과 유사한, 유사한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 여기서 앞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 외엔 나머지 all other라는 거 하는 것이 나머지 위험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나머지 위험을 의미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위험의 유형들을 특정해 놓을 필요가 없겠죠. 뭐 이거 외에 나머지 위험까지 다 모든 걸 다 커버를 한다고 하면 굳이 앞에 있는 위험들의 종류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타 일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종류와 유사한 같은 종류의 위험들이다라고 그렇게 제한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all other peril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위험의 유형들을 다 커버하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소위 이제 운송 약관과 이제 보험 약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송 약관에서는 그 운송인의 책임을 소위 운송인의 면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송인이 면책을 된다고 하면 운송인이 물건을 운송을 하다가 수송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인의 면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운송인의 면책이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보험증권에서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위험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 그 물건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아예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보험증권에서의 면책 조항들 그리고 어, 운송 약관에서 운송 계약서 상에서의 소위 면책 조항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위험이 다 빠져나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해상보험에 있어서 소위 보험증권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의 보험증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G인데 S는 소위 선박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G가 이제 화물에 대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79년도에 채택이 된 그러한 보험증권으로서 크게 이제 이 폴하고 카고폼 S와 G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증권에서는 그 14가지 위험에 대해서 소위 이제 14가지 위험으로 인한 사고로 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가지 위험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소위 페릴 종류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침몰, 좌초, 교사, 전복, 충돌, 악천후 등의 해상 고유의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소위 페릴이라고 하는 그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해상 위험이 있고, 전쟁 위험이 있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소위 해상 고유의 위험에 대해서는 다 이제 보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인제 군함, 이건 뭐 전쟁 위험이 아니라 군함에 대한 것, 화재, 외적, 그리고 해적 행위와 효도, 강도, 투하, 뭐 포획면허장 및 보복 포획면허장, 습격, 해상 탈취, 군왕, 군주의 국민의 강류, 억지, 억류,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 기타 일체의 위험. 이 기타의 일체의 위험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해 있던 13가지 종류의 위험과 유사한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증권, 그러니까 로이즈 보험 증권에서는 열거 책임주의를 채택을 해서 이 위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사용되다가 1983년에 이제 소위 새로운 신 협회 적하약관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면서 폐지가 된 그러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 협회 적관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런던에 있던 보험자 협회에서 채택한 그것이 이 구협회 적하약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하약관에서는 그 로이즈의 SG 보험증권에 이제 추가해서 사용이 된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소위 free from particular average라고 하는 것이 1912년도에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with average라고 하는 그 조건의 경우에는 21년도에 1921년도에 그 제정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전체적인 위험들을 커버한다고는 소위 포괄 책임주의 올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1951년도에 그 추가를 해서 사용이 되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로이즈의 약관에 이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1983년도부터는 이제 소위 신협회 저가 약관으로 변경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협회 적하 약관의 구성은 총 이제 14개조와 유의사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조에서는 운송약관이라고 해서 운송조항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운송조항의 경우에는 이 보험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커버를 하느냐라는 것에 정의를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창고에서부터 창고까지 운송하는 전 과정을 다 커버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송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이제 목적지 도착 전에 항해가 종료될 경우, 이럴 경우에 소위 보험도 원칙으로 종료된다. 그러니까 그 항해를 이제 출발했는데, 출발항을 떠났는데 목적항까지는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항해가 종료됐다. 그럴 경우에 그때 이제 보험 자체도 종료가 된다. 다만
그 이후에 또 보험을 이제 커버를 하려고 하면 그 보험료를 지급을 해서 할증보험료를 지급해서 그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 존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부선약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적 운송하는 과정에서 소위 이제 부선, 그러니까 항구 부두에 직접 접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뭐 이제 바다에 정박을 하고 작은 배에다가 소위 부선 같은 데다 실어서 부두로 이제 운반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 보험에서 커버하는 그것이 그러한 부선에 의해서 운송하는 과정도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항해 변경 약관의 경우에는 그, 어,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러한 루트, 이런 것들이 있죠. 항로가 있고, 그런데 정해져 있는 항로를 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 시점에서는 보험이 종료가 되고, 만약에 계속해서 보험을 유지를 하고 싶으면 추가 보험료를 지급을 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담보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소위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훼손 부담보 조건은 free from particular liability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선박의 좌초 침몰 또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단독 훼손을 보상을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소위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손해에 대해서 아니면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범위가 굉장히 좁은 그러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with average의 경우에는 어, 선박의 좌초 침몰 또는 화재로 인한 단독 훼손 플러스 기타 위험에 의한 단독 훼손도 역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위험 담보 조건 all risk의 경우에는 면책 위험을 제한 나머지 일체 위험을 담보를 한다. 다만 전쟁 위험과 동맹 파업 위험은 면책이다. 그러니까 전 위험 담보 조건이긴 하지만 이 전 위험 담보 조건에서도 전쟁 위험과 동맹 파업 위험에 대해서는 면책 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전쟁 위험과 동맹 파업 위험에 대해서도 담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그런 소위 약관을 추가를 해서 뭐 전쟁 위험에 대해서도 커버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약관들을 더 추가를 해서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6조에서는 추정 전손 약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품의 전체가 다 멸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물리적인 소위 뭐 상품은 있지만 그것의 가치가 뭐 다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방향이 있을 수가 있게 돼서 이런 소위 추정 전손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보험회사에 넘기는 조건으로 해서 소위 전손처럼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건이 뭐 그 배가 완전히 침몰을 해서 소위 신몰이라서 이거를 뭐 구조를 하기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물건이 물리적으로 손실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전손으로서 그 보상이 되지만 어, 얕은 물에 빠졌다. 그런데 구해낼 수는 있지만 사실 구해내봐야 별로 경제적인 그러한 이익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물건 자체를 물건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보험회사에 다 넘기는 것이 이제 어벤던먼트, 소위 위부라고 하고 그 위부를 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로부터 전체가 다 멸실된 것처럼 그렇게 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조에서는 투정전손에 대해서는 위부라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손처럼 그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공동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체적인 뭐 피해의 더 확산이라든가 그 전체적인 물건의 달을 구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최대한 많은 그 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조치를 취한 그런 데 의해서 발생한 손해가 되겠죠. 일종의 뭐 소위 투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그 공동훼손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화재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 중에서 이제 화재를 진압을 하기 위해 불을 끄기 위해서 소위 물을 뿌려서 발생한 그러한 손해 이런 데 대해서는 일종의 공동훼손이라고 그렇게 간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배를 구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버리고 하는 것들도 다 같이 이 소위 공동훼손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훼손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대해서는 소위 앞에서 우리가 법령 관련되는 내용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요크 앤트워프 룰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규칙이 있죠. 그래서 어, 이 공동훼손과 관련된 처리는 요크 앤트워프 룰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협회작과 약관 제7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항성 담보의 경우에는 그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는 선박의 내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원래 내항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서 면책을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면책을 정하고 있는데 그 하지만 화주의 경우에는 이 선박에 우리가 물건을 실기로 한 선박이 과연 그 항해에 적합한 그러한 장비가 있는지, 뭐 인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보험자하고 피보험자 사이에는 선박의 내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내향성이 없는 그러한 선박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그것이 침몰이 되고 화물에 손해가 발생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화주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화주가 미리 선박이 내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에 적재를 하도록 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에 그 화주가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한다는 것을 이 구협회작과 약관에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탁자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어, 손해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그 손해를 어,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운송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약에 어떤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보험, 그러니까 화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권리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운송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물건이 이제 어떤 뭐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럴 경우에 그러한 소위 위험과 소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화주의 경우에도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하면 그 피해 경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 그 뭐랄까요, 의무를 이행할 그러한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험이익 불공여 약관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로 운송인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보험 화주가 이제 물건에 대해서 어떤 해상 운송 보험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운송인 선박회사한테 어떤 뭐 에, 편의를 제공하나 뭐 이익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쌍방 과실 충돌 약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 선박이 충돌을 했다. 서로 충돌을 했다. 근데 양측이 다 과실이 50%씩 있다. 그러니까 양쪽 배에 과실이 50%씩 있다고 하면 그 50%의 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50%만 보상을 해야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화주들의 입장의 경우에는 어, 소위 큰 불이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쌍방 과실 충돌이라 할지라도 보험회사가 그 피해액 전체를 보상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이 이제 쌍방 과실 충돌 약관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서는 그 포획 납포부 담보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쟁 위험에 대해서는 그 담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이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맹파업이라든가 폭동이라든가 소요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그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소위 보험자 면책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신속조치 조항이 이제 제14조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위 피보험자 그러니까 화주의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것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서는
신속하게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통지라든가, 그리고 뭐 앞에서 언급했던 피해의 경감이라든가 이런 조치, 이 제거, 이러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75분 이상 녹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현재 뭐한 85분 정도 그렇게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직접 이 라이브로 하는 게,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강의를 그냥 집중해서 듣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약관에 의한 그러한 그러니까 뭐 신협회 저가 약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